공동체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동체 비즈니스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이제 거점 시설을 만들어주고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설마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겠지,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 해줍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설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도시재생 사업의 4년 5년 동안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점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는 돈을 추구하는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협동조합이 돈을 벌어서 마을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민복지 정진이라든지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마을 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사업적 가치도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호텔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마을 부업 운영,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건물이 마을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이제 위탁 관리가 됩니다. 위탁이 되게 되면 이 공공시설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지금도 시범적으로 한 3, 4건 정도, 작년에도 한 1억 정도의 공공용역 비즈니스를 했는데,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농어촌 과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협동조합이 직접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역 비즈니스, 그리고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마을에 이런 주민복지라든지 정주환경 개선하는데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협동조합의 수익 사업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국에 560개 정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협동조합의 그 조합원들 이익에만 그냥 치우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협동조합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마을로 환원되지 않는 이런 구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일어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 좀 방지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주민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민사업체라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는 숙소, 네모난 거는 식당, 뭐 세모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우리 마을에 이런 정도의 각각의 주민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각자 혼자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가게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각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식당, 숙소,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이 행복황촌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행복군자리 황촌정직과 이 숙소하고 식당을 같이 묶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숙소에 놀러 오시는 분이 우리 정직관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서로 연계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연계하기 싫으면 숙소에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있는 뭐 좋은 밥집이나 아니면 뭐 밀면 당기거나 이런 데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고, 이런 상호작용들이 끈끈해져야지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협업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로컬 스테이, 우리 마을에 머무르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식당, 우리 마을에 있는 숙소, 우리 마을에 있는 체험시설, 우리 마을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는 이런 여행객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마을에 유치하겠다라는 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 이후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사업체가 하나의 틀 안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 모아지는 게 바로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황리단길처럼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황리단길은 지금 경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쏠려가지고 여기에 장사도 잘 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집값도 너무 올라가고 관광객들만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세탁소도 없어지고 슈퍼도 없어지고 목욕탕도 없어지고 우리 마을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즈니스, 마을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들이 여기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호텔이라는 걸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주 제민천 저희 3월 달에 견학 갈 겁니다. 주민들 모시고. 제민천에서 저희가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1일차 보시면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주민협의체 대표님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마을에서 마을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을 들여요. 그리고 저녁을 고관의 칼국수라고 지역에 있는 유명 맛집에서 그냥 식사를 해요. 만두전골. 이거는 여기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면 마을 투어를 합니다. 여기에 마을 해설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마을 안내소도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면 책방, 작업실, 공방, 그 다음에 뭐 여기 꽃집, 뭐 기념품점 이런 데를 다 투어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곳곳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돌아보면서 함께 매출을 올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착하는 게 우리 마을 스테이의 실질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각자가 운영하는 숙소들도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식당, 체험, 기념품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하나의 코스로 우리 마을을 전체적으로 같이 판매하고 마케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시재생이 이제 끝납니다. 24년 말 되면 저희 센터 떠나고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이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럼 그 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거점 시설들이 마을활력소, 상권활력소, 마을복 게스트하우스가 크게 4가지 건물이 위탁이 돼요. 이 2가지 건물은 지금 벌써 협동조합으로 관리 위탁이 됐습니다. 그럼 이 2가지 건물도 지금 전기세 얼마 내셨죠? 예, 23만 원 전기세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 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복에서 반찬도 팔고 단체 식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허가가 안 나서 영업을 못했지만 이제 등록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영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숙소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을복하고 게스트하우스만 영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협동조합만 이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손님이 마을복에서 식사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누가 기념품점 한다 그러면 기념품도 사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마을복과 게스트하우스 거점 시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 주민들 전체가 잘 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마을활력소. 마을활력소는 그러면 어떻게 수익할 거냐. 우리 지난달에 전기세 얼마 나왔죠 여기? 112만 112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겨울이니까 난방을 하니까 112만 원 나와요.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겠죠. 여름 에어컨 틀고 뭐 이러면.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줬다. 그럼 생짜배기로 1200만 원을 벌어야지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유지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6개 프로그램이 회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노래교실 우리 강사님 봉사하고 계시지만 회비 내셔서 운영하잖아요. 이 예산이 없어도 회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대관료를 안 받지만 이제 대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빠지면 사무실 임대료에서 월세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당 이런 회의실 이런 것도 빌려주고 돈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을 기업에서 조합원으로 숙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분들이 그 수익의 일부를 이 마을활력소 운영비로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상권활력소는
우리 공공상생점포 4칸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코인 빨래방이에요.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그 침대 시트나 이런 거 싸들고 어디 가시죠? 동천동 가시나요? 동천동 빨래방 가시거든요. 우리 코인 빨래방이 만들어지면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코인 빨래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주민들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식당도 저희 좀 부족해요. 마을 식당,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황리단길 가면 이거 캐리어 맡기는 데만 해도 뭐 한 7, 8천 원 정도 받아요. 그런 사업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입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청년 상인이나 좀 황리단길에서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빠져나오는 이런 상인들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핵점포로 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마당은 사실은 이런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하고 막걸리 파티도 하고 주민소통 공간도 하고 운동 공간도 쓰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약간 소음 민원 때문에 여기 사는 프로그램들 일로 지금 다 옮겨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마을이 관광자원화되면 이 광장이나 이런 마당들은 이런 용도로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발표를 하려고. 우리 경주시의 관광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을 호텔 로컬스테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 원도심에, 우리 황호동에 누가 제일 많이 오냐면 20대 여성이 제일 많이 와요. 20대 여성이 황리단길 왔다가 우리 중심상가나 우리 원도심 쪽으로 오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주시 평균 체류 시간은 282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81분이 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관광객이 오면 200분 정도 머무르는데 우리는 282분 정도 머물러요. 오래 머무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숙박일수는 1.51일이에요. 이게 전국 평균 기자체 평균보다 0.23일이 적어요. 국제적인 관광도심에도 불구하고. 안동, 구미, 뭐 이런 문경 이런 데보다 숙박일수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냐면 와가지고 관광객이 잠을 자지 않고 당일로 그냥 와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종에 제일 매출이 많냐면 식당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마을에 머무르고 체류를 해야지만 기념품도 팔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팔리고 그 다음에 숙소도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건데, 당일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식당에 식사만 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경주 관광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금 시장님이 5천만 관광객을 올해 유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인원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오더라도 도심에 오래 머무르면서 도심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에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골목길, 그리고 오래된 집, 노후,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매력 포인트고 그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색깔을 입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걸 뉴트로 감성이라고 그래요. 레트로한 것, 옛날 것에 새로운 것을 입히는, 이걸 이제 뉴트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시 사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옛날 마을 골목에다가 이런 이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만들고요. 여기 이제 시골 체험이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수확해서 밭에서 뭐 상추 같은 거 따먹어서 머무르는 이런 체험도 만들고요. 이런 옛날 몸빼 이런 것들 빌려줘가지고 이거 입고 막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컨텐츠가 이런 컨텐츠인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먼저 숙소를 오픈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객층들을 봐도 20대가 가장 많아요. 20대가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우리 마을에서 소비할 수 있느냐, 이런 골목길과 오래된 집과 이런 뉴트로 감성, 이런 것들을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는 지금 골목길하고 노후는 잘 돼 있는데, 잘 보존돼 있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컨텐츠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우리 주민들하고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을을 함께 경영한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한테 모두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정말 여기서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반 그냥 주거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지만 여기 이 마을에서 마을기업 조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국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특례가 생긴다면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일부 마을에 환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 공동체 수익을 만들고 배분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특정 마을 부업 분과에서만 지금 수익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공동체 전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 또는 여기 수익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룰을 만들고 고민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여 주민들한테 정보도 좀 제대로 공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라고 정보도 좀 제대로 공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드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마을에 이런 주민들이 단체로 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능력, 마을 골목골목을 해설하면서 해설할 수 있는 영역, 이런 역량들을 갖춰야 됩니다. 도시생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거죠. 늘 오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받고 역량들이 커가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관심 없는 주민들은 늘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함께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들은 일단 주민들 문화활동이 자발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그래서 노래, 서예, 사군자, 미나, 오카리나 같은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 프로그램, 체육회, 국학기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오늘 또 보건소에서 우리 마을에 또 한 2, 3년짜리 또 프로그램을 또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부엌에서 반찬 가게, 단체 식사, 간식, 도시락 이런 주문 판매 가지고 수익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고, 저희가 또 도시생 하는 동안 많은 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했어요. 우리 령지 라이온스, 제가장교요양센터협회, 선덕여고, 경주여고, 경주공고 이런 자원봉사단체들하고 연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대관체계도 구축을 해서 황호동 사랑채는 현재 평생학습가족간에 학습보습적으로 지정돼서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고, 말활력소도 지금 대관 문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저희 경주시민대학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경주발전협의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시민대학도 우리 여기 말활력소에서 하고, 이미용 협회 어제 협회장님 다녀가셨는데 미용협회 정기총회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 사업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협동조합 행정이나 결산 이런 게 지금 역량이 안 돼요. 여기 협동조합에 행정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에서 돈을 얼마 벌고 있고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깜깜해요. 이런 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도 확대돼야 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원 간,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런 소통이 되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빨리 확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빨리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로컬 스테이, 아까 컨텐츠가 뭐 없다고 했는데 잠자는 거 외에는 사실 뭐 진행되는 게 없어요. 마을에서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골목길 투어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이걸 주민들 누군가가 진행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비즈니스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주시청 환찬 배달, 뭐 상품 판매,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처 연계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더 확장해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1억 정도 여기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도 한 2억 정도로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숙소 위탁관리 비즈니스도 정착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숙소를 만들고 관리하고 예약받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빈방을 우리 마을기업에서 전문가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 그러면 여기에 집수리, 인테리어, 세탁, 청소, 객실 판매, 대행 이런 이제 다양한 전문 영역들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 일자리에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